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는 AI 활용 능력 키우기, 이미지 그리고 활용하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제 세미나를 와서 들으신다 그러면 뭐 한 2% 정도 부족한 것을 얻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너무 심심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정도는 뭐 어디서든 다 들을 수가 있어. 이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요. 여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하지 않고 다만 제가 그 공학박사고 정보통신 기술자이면서 SK텔레콤에서 휴대영상 전화기를 개발하는 책임자로 있었다. 그대로 SK그룹에서 있다가 뭐 자회사 대표이사도 하고 나와서 뭐 사업도 하고 또 언론사에도 지금 관여돼 있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관련되는 이런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 케어해주고 잘 되게끔 해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술사 자격 취득하기 속도 과정이 있는데 은퇴 준비를 이 기술사 자격 취득하기 과정을 해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시면 안정적으로 뭐 자기 건강이 허락한다 그러면은 억대 연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히 제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저희 미래 인재, 그러니까 미래 그 인재개발 그 진흥원에서 발급하는 AI 관련 자격증 4개입니다만은 그 4개를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자세한 것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툴 이해하기, AI 활용 글쓰기, AI 그림 그리기 이제 오늘 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상 만들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과정 정리를 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5주 과정을 지금 해놨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면 세미나죠. 이 세미나를 쭉 참석을 해서 쭉 들으시면 이제는 AI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고 내가 활용하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그래서 계속 그 세미나에서 잡아드리고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은 제가 하는 강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서로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도 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강의가 좀 너무 아주 쉽게 참 잘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아, 네. 뭐 그러시다 그러면 계속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들도 드려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강사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생성 AI 이미지 관련 이제 내용들을 좀 보여줄 텐데요. 먼저 생성 AI 그림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원리,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툴, 플랫폼이라 그러죠.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I 그림을 생성했을 때의 저작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사항,
뭐 약간 자격증 관련된 이야기들 또는 Q&A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AI 그림 개요에 생成형 AI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만들기, 이미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 그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걸로 아는데 또 AI 그림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으셨거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제이슨 M. 앨런의 스페이스 아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분명히. 이 그림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AI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지금 사회, 비즈니스 사회에서 가장 뜨겁게 다룬 것이 챗 GPT죠. 그 열풍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년 들어서 약간 시들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1월 달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IT 박람회라고 하는 CES에서 출품되어 있는 모든 기술, 제품, 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AI가 접목이 되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제는 모든 것이 AI를 넣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챗 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또 1월 초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인공지능과 일의 미래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약 40% 정도가 AI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들이 AI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또는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AI가 다 관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조금 고차원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또 자동으로 해야 될 일, 또 가격이 비싼 일, 비용이 많이 드는 일, 이런 일들일수록 이제는 AI가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AI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어떠냐? 예술 분야. 예술 분야는 사실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AI만큼은 음악을 만들어내거나 그림을 그려내거나 뭐 무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1, 2년 지났더니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안이 들어가면 일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AI가 들어와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됐다. 사실 이 AI 그림이 세상에 처음 보였을 때만 해도 어색한 표현, 색감이 좀 이상해가지고 서로 안 어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심지어 손가락이 뭐 5개가 아니고 6개, 7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4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굽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술 분야는 인간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했는데 후로부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가지고 그림이 거의 완벽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AI가 만든 세계 미인들 이런 전자책을 발간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실 그림을 그리면 약간 어디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신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여쁜 얼굴들 이런 것들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실을 그려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얼마 더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AI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림은 내가 꾸준히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완성을 해내는 그래서 텍스트를 암송하는 것이 이 텍스트가 결국에는 프롬프트가 되는 그래서 그 프롬프트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는 내가 비싼 모델 또는 비싼 아티스트를 고용해가지고 쓰기보다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최초로 창출해내고 거기에다 마케팅까지 또 판매 전략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을 다 AI로 해서 A부터 G까지를 생성형 AI로 다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반이 아니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더 큰 확장성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생성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품에 대한 현실감이나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서 표준화된 이미지 매트릭스와 같이 만족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마케팅인데요.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에서 송해가기는 어렵다. 그랬는데 이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즉시 생성할 수가 있게 되더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주요 플랫폼에 맞게 이미지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인데 저도 지금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대화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너무 쉽고 빠르고 효율 높게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광고. 역시 뭐 광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전 세계 다양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독특하고 강력한 광고가 필요하게 되는데 다행히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면 모든 제품이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아무리 짜내려 해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만들 줄 몰라.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하듯이 말로만 해도 다 만들어내 주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게임 산업, 또 헬스케어, 특히 AI 도구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 개선에도 활용이 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를 이용해서 인식도 향상을 위한 그림 자료나 의료 분야 및 교육, 연구 목적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뭐냐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아주 미세한 분야의 그 돌기, 세포 이런 분야들을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 슈퍼 슈퍼컴퓨터 이런 정도가 와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예술과 디자인 분야, 또 보안 및 감시, 또 패션 산업 등등 이런 분야에까지 AI 그림의 용도의 활용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시간과 돈의 절감, 인력의 절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AI로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인상주의다, 초현실주의다, 뭐 추상파다, 또 르네상스, 뭐 또 바로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는 미술 시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생성형 AI에서는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인상주의 8호 스타일로, 아르테코 스타일로, 아르누보 스타일로, 픽셀 아트로, 초현실주의로, 바로크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그 내용들을 맞춰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노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미지를 만들 때 어떠한 스타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딕, 미래주의, 팝아트, 로코코, 뭐 신인상주의, 후인상주의, 사실주의, 표현주의 이 외에도 지금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499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어서 프롬프트를 중복했기 때문에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골라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에서 또는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따로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